안녕하세요. 조은정 시민네 TV 시민참견입니다. 오늘은 KCN 금강방송 최정호 기자를 모시고 익산시 아파트 현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바쁘실 텐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영광입니다. 꼭 출연하고 싶었는데 한번 이렇게 불러주셔서 제가 감사드립니다. 네. KCN 기자잖아요. 예, 맞습니다. KCN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또 영향력도 좀 강한데, 예. KCN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시고요. 예. 요즘 익산 뭐 주요 이슈가 있으면 덧붙여서 얘기 좀 해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저희 KCN 금강방송은 아무래도 시청자분들도 좀 아시겠지만은 이제 올해로 개국 25주년을 지금 맞았습니다. 이제 오래됐네요. 그렇죠. 이제 벌써 25년 동안 좀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제 지역 방송이다 보니까 저희의 이제 시키면 최대 모토는 이제 지역민들 시키면 시민들이 원하시는 정보를 좀 발빠르게 전달하는 것. 그것이 이제 가장 큰 주안점 도입. 지역 뉴스는 KCN에서. 맞습니다. 네. 지역 뉴스는 KCN을 보시면 네, 모든 걸 다 아실 수 있습니다. 예. KCN에서 얼마 전에 보도한 뉴스를 보니까 뭐 조은정 시민들에서 발표한 자료를 참고해서 보도를 했는데요. 익산시 아파트 거래 현황 큰 폭으로 줄었다고 하는데 어떤 맞습니다. 상황입니까? 예, 앞서 좀 뭐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조은정 시민넷에서 사실상 그 조사 연구한 자료 제가 좀 인용도 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현장 취재를 좀 병행을 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나 많은, 어떻게 보면 수치상으로 드러난 것 그 이상으로 사실상 현실이 굉장히 위축된, 그러니까 주택시장 자체가 아주 위축된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일단 뭐 수치만 놓고 간단히 좀 말씀드려도 최근 뭐 5년새 통계죠. 어떻게 보면 익산의 아파트 그 매매 거래량 추이 같은 경우는 최고 정점을 찍었던 게 이제 2021년이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5,480건. 굉장히 한 해 동안 굉장히 활발하게 아파트가 이제 물론 가장 많이 그렇죠, 거래가 됐었죠. 네. 그런데 이게 참 불과 2년 만에 바로 지금 추락을 했거든요. 아주 급추락을 했습니다. 불과 지금 작년 2023년을 놓고 보면 2,435건, 2년 만에 거의 절반 가까이가 줄었기 때문에 익산의 그 아파트 시장 자체가 아주 냉각기에 빠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익산 브랜드 아파트 매매 가격도 1억 넘게 대폭하라고 했다고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수도권이나 또 특히 전북권 같은 경우도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 이런 뉴스가 많던데. 네. 왜 익산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굉장히 좀 정확히 어떻게 보면 말씀하셨는데, 지금 나름대로 아마 시청자분들도 요즘 또 특히 그 부동산이나 아파트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아실 겁니다. 뭐 요즘 뭐 포털이나 이런 거 보면 여러 가지 정보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보면 사실상 수도권은 이미 이제 지금 올 들어서 이제 계속 가격 상승세가 좀 이어지고 있고, 또 지방도 나름대로 그 영향이 좀 퍼지고 있는데, 특히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비수도권 중에서도 가장 아파트 매매값, 전세값이 상승폭이 가장 큽니다. 전국 최고 수준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독 지역별로 살펴보면 익산은 정말 가격이 너무나 많이 하락되는, 어쩌면 특이한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가 현장 취재를 하면서 봤는데, 뭐 익산에 사실상 어떻게 보면 현재 신규 아파트 중에 브랜드 아파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브랜드 아파트를 제가 일일이 꼬집어서 물론 공개적으로 얘기하기 힘들지만 거의 전반적으로 아주 뭐 최대 낙폭이 굉장히 뭐 20%가 넘을 정도가 나올 정도, 그러니까 평균 잡아서 1억 원 정도는 아주 그냥 우습게 그냥 하락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분양권 마이너스 피해하기도 나오더라고요. 예, 정확한 그렇죠. 데이터는 제가 안 갖고 있는데, 현장을 취재해 보니까 사실이에요. 예, 사실입니다. 예. 왜냐면 저희가 지금 이 아파트 시장에 대해서 이제 현장 취재를 진행하면서 일단 뭐 매매를 내놓으신 분들이라든지, 또 특히 이제 이것을 중간에서 이제 굉장히 거래를 이제 활발히 하시는 부동산 이제 중개업소들을 사실 저희가 한 10군데 이상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취재를 했었는데, 하다 보니 이 마이너스 피, 쉽게 하면 자기가 받은 분양가보다 더 적게, 쉽게 하면 손해보다도 일단은 넘겨야 되겠다. 계약금 그렇죠, 맞습니다. 넘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빨리라도 나는 좀 처분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이 마이너스 피가 곳곳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지금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게 정말 일단은 한참 거래가 됐을 때 어느 정도 한때 물론 프리미엄이 붙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때는 엄청나게 이제 활성화됐었는데, 이 2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면서 엄청나게 마이너스 피까지 떨어진 것은 가장 큰 요인이 일단은 크게 세 가지로 될 수 있죠. 일단은 이제 익산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익산시도 지금 지역 소멸 대응 기금을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 정도로 인구 소멸, 쉽게 말하면 인구 감소세가 굉장히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 인구 감소는 이 아파트 시장에 가장 크게 미치는 영향 중에 1순위를 좀 꼽히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살 사람들이 줄고 그렇습니다. 있다. 예. 수요층이 사라지고 있는 거죠. 특히 아마 조은정 시민회에서도 한번 또 제가 인구 분석은 우리가 전체에서 많이 하고 있죠. 한번 하셨을 텐데 일단은 이산시는 이 허리층이 엄청나게 좀 줄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수요층이 없다는 거죠. 지금 아파트는 만들고 있지만 그걸 살 사람이 없는 아주 기이한 현상이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고요. 또 거기다가 이제 두 번째 요인으로도 치면 경기 침체 부분. 왜냐면 산업이 활성화되면서 일자리도 풍족해지고 또 이 부분도 아마 잘 아시겠지만 사실상 어떻게 보면 양질 일자리가 사실 일산에 그렇죠. 없거든요. 왜냐면 이 연봉 수준을 참 어떻게 보면 말하기가 참 부끄러울 정도로 굉장히 좀 열악한 수준인데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아파트 시장 지금 보면 아마 많이 아실 겁니다. 지금 현재 건설 업체에서는 이 건설 원가가 20% 이상 올랐다고 해서 굉장히 고분양가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아파트는 비싸지고 있는데 사실상 이것을 뒷받침할 수요층도 없고 또 그걸 뒷받침할 그런 경제적 여력도 안 되고 너무나 지금 언밸런스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일산은 이러한 현상, 지금 마이너스 P, 그다음에 또 뭐 미분양 계속 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악순환이 계속될 예. 거다 보는군요. 지금 세 가지로 진단을 했는데 지금 예. 익산시 보면 뭐 공원 특례, 뭐 사업 인허가, 뭐 재건축, 수변도시 지금 많은 그렇죠. 물량을 좀 공급을 할 계획이잖아요. 네. 어느 정도나 앞으로 물량이 공급이 돼요? 그렇죠. 지금 일산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공급 물량만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 아까 지금 제가 이제 앞서 뭐 세 번째 요인으로서도 이제 하나 더 좀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그 인구 감소, 그다음에 경제 여건, 그다음에 이제 사실상 공급 과잉 부분도 그 아파트 시장을 냉각시키는 가장 큰 요인으로 좀 꼽고 있는데요. 일산시가 아마 그 아파트 수요를 이게 그 공급하는 그 정책을 보면 이 공급 과잉 우려를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면 일산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 2027년까지 전체 28개 단지, 이 28개 단지에서 전체 2만 8천 개 시키면 3만 세대 가까운 세대가 지금 쏟아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놓고 보면 엄청나죠. 특히 이제 뭐 종류도 다양합니다. 사실 보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민간공원 특례 사업, 지금 물론 이 민간공원 특례 사업은 당초 7곳으로 추진됐지만 현재는 이제 4곳만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면 순차적으로 보면 지금 마동, 그다음에 수도산, 모인, 이제 소라공원 수는 이제 준공이 쭉 이제 연차적으로 내년까지 다 진행이 될 텐데 이렇게만 해도 벌써 지금 5,400세대 정도가 지금 공급이 됩니다. 거기다 또 이어서 2028년까지 뭐 만경강 북쪽 이런 이제 수변도시, 그렇죠. 이제 만경강 수변도시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또 거의 7,000세대 가까이 또 공급이 되는 상황이고요. 여기다 또 재건축도 만만치 재건축도 전체 보면 한 8군데 정도 되는데 물론 이제 현재 경기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재건축은 좀 2곳 정도 좀 맞추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쉽게 말하면 뭐 청솔 한 295세대 정도, 그 다음에 세경 1차 정도가 이제 좀 한 600세대 정도가 되는데 이걸 다 감안하고 지키면 계획상만 놓고 보면 이미 벌써 3만 세대가 육박하니까 엄청난 물량이 쏟아진다고 볼 수 있죠. 엄청나네요. 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엄청난 물량을 우리 시민들이 사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렇죠. 아까 세 가지로 진단을 했지만 그러면 전라북도에 있는 타 도시에 있는 시민들이 사주든지 네. 아니면 타 시도에 거주하는 분들이 사서 이사 오시든지 해야 하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힘들다고 일단은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일산시가 처음에 그 아파트 정책을 추진을 할 때 시키면 기존의 아파트가 너무 많이 노후가 됐으니 뭐 새로운 수요가 또 창출될 것이라는 또 얘기도 했었고 또 하나 가장 크게 그 전면에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인구 유입 효과를 항상 내세웠거든요. 근데 사실상 일산만 지금 인구 소멸 위기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지금 지방은 거의 모든 정말 시군이 전라북도도 다 전주 빼고 다 소멸 위기 맞습니다. 지역이죠. 네. 뭐 어떤 분들은 뭐 14개 시군 중에 완주, 김제 늘고 있지 않냐 하는데 딱 그걸 또 분석을 해보면 사실상 외부에서 유입된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 안에서 지금 돌고 있는데 그쪽에서 일자리 사서 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외부에서 그 아파트의 수요를 찾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분양권이 마이너스에 매매되고 아파트 매매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 다 시민들 재산 손실이잖아요. 그렇죠. 네. 뭐 시민들 재산 중 뭐 대부분 아파트일 텐데 이러다 보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요즘 가뜩이나 경기가 어려워서 맞습니다. 네. 서민들이 힘들잖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봐요? 네.
저희가 그 현장에서 취재할 때 가장 좀 안타까웠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급하게 이제 매물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던 분들도 저희가 진짜 만나보고 했는데 보면 일단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모든 시민들 아마 모두 공통적일 겁니다. 평생에 거쳐서 가장 큰 자기가 일순위로 냈을 수 있는 재산 가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파트 시기면 부동산이죠. 가장 큰 집이죠. 자산이죠. 맞아, 맞습니다. 예. 근데 이 집을 물론 순수 자기 자산으로 사신 분들은 그나마 더 다행이겠지만 뭐 버틸 여력은 좀 있겠죠. 근데 거의 태반은 사실상 은행에 대출을 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가 일하면서 갚아 나가면서 자기 재산을 만드는 상황인데 또 장기 대출 보통 하실 테고요. 그런데 보면 이 아파트 지금 앞서 지금 저희가 지금 얘기한 대로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근데 또 거꾸로 고금리는 계속 유지가 되고 금리가 있고 높죠. 이거 거의 대부분 모든 분이 다 진퇴 양난에 지금 빠진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힘드신 상황이고 또 특히 이런 부분들이 또 가장 우려하는 제가 이제 우려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게 정부의 그러니까 법원의 그 등기 그 정보 광장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이게 보면 이쪽에 가서 이제 살펴보지 않았지만 일단 지난달에만 봐도 벌써 54건의 이미 경매가 지금 쏟아졌습니다. 아파트가요? 맞습니다. 예. 쉽게 말하면 지금 고금리를 유지를 못하면서 사실상 아파트를 제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팔아도 이미 이제 손해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버텨야 되는 상황인데 버틸 수 있는 상황이 또 안 되다 보니 결국은 은행권에서는 또 자금을 또 회수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미 경매에 넘기는 상황이 좀 많이 소출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 이 상태로 가다 보면 일산에서도 굉장히 큰 사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좀 계속 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예. 늦은 감이 있지만 익산시 아파트 시장 현황이 이런 상황이면 익산시가 아파트 공급 정책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뭐 피해가 계속 커지기 전에 진지하게 한번 되돌아봐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또 이제 이 질문 때문에 제가 또 오늘 또 때마침 제가 취재 기자다 보니까 이 녹화당에 제가 또 이사시 입장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들어봤어요? 네, 들어봤습니다. 현장감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왜냐면 이게 뭐 제가 물론 뭐 여러 이제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듣고 이렇게 저희가 우려를 표명하지만 또 나름대로 이사시도 이사시 나름대로 또 입장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들어봤는데 이사시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 주택 공급 정책을 수립하기 이전에 일단 전문 용역을 한번 이제 진행을 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한국 그 주거학회에 맡겨서 전문 용역을 진행했을 당시에 지금 현재 이 아파트 공급 정책, 이 3만 세대 정도 가까이 되는 이 아파트 공급 정책은 쉽게 말하면 타당하다. 그렇기 때문에 추진을 해야 된다는 결론을 가지고 그 근거를 가지고 지금 수립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일단 또 가장 큰 그 중에 하나가 기존에 있는 아파트가 이제 이산시가 한 7만 세가 좀 넘는데 기존 아파트가 그 중에 60% 시키면 10세대 중에 6세대가 이제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이라는 것이 또 용역교육에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쉽게 말하면 신규 주택이 필요하다. 또 특히 모현동 택지지구 이후에 10년 동안 별다른 택지구 개발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현재 뭐 부동지구도 좀 개발하고 있지만 이렇게 아파트 신규 공급이 좀 필요하다는 그런 결론 속에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현재 보면 호재가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상 호재가 특별한 없습니다. 특별한 호재가 없죠. 맞습니다. 왜냐면 지금 수요층은 계속 줄고 있고 또 외부에서 유입될 수요층도 사실상 희박한 상황인데 이 호재가 있다면 어느 정도의 시키면 산업이 뭐 엄청나게 발달해서 많은 일자리가 생겨서 외부에서 유입되던가 아니면 뭐 완주처럼 사실상 어떻게 보면 혁신도시라도 한다면 또 좋겠지만 물론 일산이 제2혁신도시 뭐 김관영 도지사가 공약으로 이제 하면서 한때 좀 어떻게 보면 호재로 작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했었죠. 근데 지금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 제2혁신도시성도 김관영 지사 자체도 사실상 나중에 심의위를 꾸려서 이제 다시 입지를 한번 결정했다. 새로운 입장이 나온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어떻게 보면 좀 그 부분도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 이 상태로 간다면 일산의 그 아파트는 사실상 엄청나게 공급을 하고 또 엄청나게 남아도는 정말 어떻게 보면 처치 곤란한 사회적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우려가 충분히 낳고 있는 상황이죠. 네. 오늘 조은정 시민의 시민참견 방송을 보시고 익산시가 현재 아파트 거래 현황이나 매매 현황에 대해 정확히 진지하게 살펴보시고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최 기자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KCN 최정호 기자를 모시고 익산시 아파트 문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최 기자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예. 이상으로 시민참견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